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5월에 태어난 아기가 1년 전보다 500여 명 많아 2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8년 반 만에 처음 있는 일인데 코로나19 사태로 미뤄졌던 결혼이 2022년 8월부터 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오는 11월 치러지는 미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그동안 미국에 투자를 늘려온 한국 배터리 업체들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청정 에너지 정책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수정되거나 철회된다면 국내 업체는 기존 투자 전략을 대거 바꿔야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페이스북의 모 회사 메타 플랫폼이 최신 인공지능 모델 라마 3.1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챗 GPT-4.5를 선보인 오픈 AI와 제미나이를 내놓은 구글 등과 더욱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지난 21일은 지구가 관측 역사상 가장 더웠던 날로 기록됐습니다. 지난해 7월 6일에 나온 최고 기온을 1년 만에 넘어선 건데 지구온난화가 계속되면 앞으로 몇 년 안에 기록이 경신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이어 5월에도 출생아 수가 1년 전에 비해 늘었습니다. 2만 명이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출생아 수가 2달 연속 증가한 건 8년 반 만입니다. 혼인도 2달 연속 역대 최대폭으로 늘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출생아 수가 19,547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514명, 2.7% 늘었습니다. 지난 4월 출생아 수가 1년 7개월 만에 지난해 같은 달 대비 상승 반전했는데 상승 추세가 이어진 겁니다. 2만 명을 밑돌긴 했어도 출생아 수가 2달 연속 지난해 같은 달 대비 는 것은 8년 6개월 만입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5월 출생아 수가 19,000여 명의 턱걸이했던 기저효과에다 코로나 사태로 미뤄졌던 혼인이 2022년 8월부터 늘어난 때문으로 봤습니다. 역대 최저 기록을 다시 깰 것으로 예상된 올해 합계 출산율도 조금은 올라갈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런 증가의 흐름들이 약간씩은 나타날 것으로 보여져서 저희가 이제 추계했던 올해 합계 출산율 0.68보다는 약간은 조금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 지난 5월 혼인 역시 2달째 역대 최대폭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5월 혼인 건수는 2만 923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712건, 21.6% 늘어서 2달째 20%가 넘는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통계청은 기저효과에다 정부와 지자체의 혼인 장려책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5월 사망자는 2만 8,546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39명, 1.2% 줄었습니다. 그래도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아서 우리나라 인구는 8,999명 자연 감소했습니다. 인구 자연 감소는 55개월, 4년 7개월째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학교 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푸른나무 재단은 지난해 학교 폭력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학교 폭력으로 인해 고통스러웠다는 응답이 역대 최고치인 64.1%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자살, 자해충동 경험도 지난 2021년 26.8%에서 지난해에는 39.9%로 늘었습니다. 재단은 학교폭력의 98%는 사이버 폭력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 학생 가운데 40.6%는 가해자 측으로부터 쌍방 신고를 당했다고 답해 법적 분쟁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달부터 300병상 이상을 갖춘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은 반드시 임종실을 설치해 운영해야 합니다. 임종실은 의학적으로 사망이 임박한 환자가 존엄한 죽음을 맞을 수 있게 가족이나 지인이 함께 있을 수 있도록 만든 독립공간을 뜻합니다.
임종실의 규모는 10제곱미터 이상으로 환자 1명만 수용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이용 시 건강보험이 적용돼 상급 종합병원은 8만 원, 요양병원은 3만 6천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임종실 설치 운영에 관한 의료법 시행 규칙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1명은 의료기관에서 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티몬과 위메프에서 여행 상품 등을 결제했다가 갑자기 취소 통보를 받았다는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티몬과 위메프 측이 입점업체들에게 판매 대금을 정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 휴가철을 코앞에 둔 소비자들이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박모 씨는 티몬에서 강원도 리조트 여행 상품을 샀다가 갑자기 취소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여행을 불과 며칠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그런 저렴한 가격으로 구할 수도 없고 괜찮은 숙소 자체가 지금 남아있는 게 없죠. 휴가가 그냥 날아간 거죠. 이모 씨도 이미 2달 전 예약했던 제주도 여행 상품이 휴가 직전 취소됐지만 아직 숙소 비용 70만 원가량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5월달인 거니까 그거는 이미 카드에 다 나갔잖아요. 말을 했으면 빨리 취소를 하든가 다른 걸 집중하는 건데. 이처럼 티몬에서 산 여행 상품이 일방적으로 취소된 뒤 환불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티몬 측이 상품 판매를 중개한 입점업체들의 결제 대금 정산을 미루고 있는 것이 원인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투어와 모두투어 등 주요 여행사들은 티몬에서의 여행 상품 판매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티몬은 싱가포르 기반 전자상거래 플랫폼 큐텐의 계열사인데 앞서 8일에는 또 다른 큐텐의 계열사인 위메프에서도 판매자 대금 정산 지연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티몬과 위메프 측은 판매자 이탈과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달 새로운 정산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새 시스템은 안전한 제3의 금융기관에서 대금을 보관하는 방식이며 이를 통해 대금 지급 일자를 앞당길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시스템 정상화 시점이 다음 달로 넘어간 데다 언제 정산이 될지도 불투명해 입점업체와 소비자들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뇌졸중을 일으키는 혈관 협착증의 정도를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는 센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경희대 화학공학과 박범준 교수 연구진은 외부 자극을 받으면 색이 변하고 빛을 내는 특수 입자를 제작하고 혈관과 비슷한 환경에서 외부 압력에 따른 입자의 색 변화를 측정하고 정량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혈관 협착증은 동맥 내부에 찌꺼기인 플라크가 쌓여 발생하는데 축적된 플라크는 좁아진 혈관 벽에 큰 압력을 가해 심할 경우 뇌졸중 등을 일으킵니다. 연구진은 입자의 감도를 높여 정확도를 더 높이는 추가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심혈관 질환의 예방과 치료 등의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최신호에 실렸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귀에도 영향을 줘 청력과 균형 감각을 떨어뜨린다는 사실이 동물 실험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한국원자력의학원 김진수 박사팀은 미세 플라스틱이 뇌를 손상시켜 청력 손실과 균형 감각 저하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일회용품 등에 쓰이는 폴리에틸렌을 실험주에게 4개월간 매일 10마이크로그램 먹인 결과 뇌를 구성하는 달팽이관과 전정기관에 폴리에틸렌이 0.144마이크로그램 축적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청력 측정 시험에서 정상 쥐는 31.7데시벨에 반응했지만 폴리에틸렌을 먹은 쥐는 54데시벨에 반응해 보통 크기의 소리도 들리지 않는 50%의 청력 손실이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폴리에틸렌을 먹은 쥐를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을 한 결과 청력 감소 시 나타나는 대뇌 측두엽의 포도당 대세 감소가 확인됐으며 전사체 분석에서도 달팽이관과 전정기관 손상이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미토콘드리아 DNA의 인체 내 돌연변이 현상을 최초로 규명했습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에너지 대사와 사멸에 관여하는 세포 소기관으로 그동안 전장 유전체 기술의 한계로 인해 돌연변이에 관한 연구가 미흡했습니다. 카이스트 주영석 교수팀은 31명의 정상 대장상피 조직과 섬유화 세포, 혈액에서 확보한 2096개 단일 세포의 전장 유전체 서열을 생명정보학 기법으로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세포 사이에 평균 3개의 유의미한 미토콘드리아 DNA 차이가 존재했고, 이 중 대부분은 노화 과정에서 생성됐음을 확인했습니다. 또 암 발생 과정에서는 돌연변이 수가 유의미하게 늘었는데 관련 변이 중 일부는 미토콘드리아 RNA 불안정성에 기여한다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계 곳곳에서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지구가 역사상 가장 더웠다는 발표가 나왔는데 이 기록도 머지않아 깨지게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페인 마드리드 거리, 낮 기온이 40도까지 올라갑니다. 스페인 중부와 남동부 지역은 이번 주 중반 최고 44도에 이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10,000명 넘는 폭염 관련 사망자가 나온 데 이어 올해도 심상치 않은 더위가 찾아온 겁니다. Mucha agua, muchísima agua, como 3 litros diarios en las 8 horas que trabajo. Y es fuerte, bueno, mira, estoy... 유럽연합 기후변화 서비스는 지난 21일이 관측을 시작한 1940년 이후 지구가 가장 더운 날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전 세계 지표면 평균 온도는 17.09도. 지난해 7월 6일에 나온 최고 기록을 1년 만에 넘어섰습니다. Because as the climate keep warming as a consequence of the increase in greenhouse gases in the atmosphere, we are bound to see new record being broken in the next few months, in the next few years. 올해 들어 6월까지 월 평균 기온은 매달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육지뿐 아니라 해수면 온도까지 함께 상승하고 있다고 EU 측은 밝혔습니다. 지금 같은 추세라면 올해가 역사상 가장 더운 한 해로 기록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If the transition towards La Niña that has been largely anticipated, so the cooling down of the Pacific, were to be very large and very rapid, then there's still a chance for 2024 not to become the warmest on record. 기후변화가 앞으로 지구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는 예측도 쉽지 않습니다.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을 크게 낮추는 등 전 세계가 함께 행동에 나서지 않는 한 반갑지 않은 최고 기록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3주째 계속되는 폭염으로 스페인 곳곳에 산불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남부 안달루시아 지역에서만 최소 5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스페인 안달루시아 지역 당국의 말을 인용해 현지 시간 23일 하루 동안 관광지로 유명한 카사레스, 마벨라 지역 등에서 적어도 5건의 산불이 발생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스페인은 연일 섭씨 40도 안팎에 달하는 무더위가 계속되며 폭염 경보가 내려졌고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산불주의보도 발령됐습니다. 스페인 보건당국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실내에 머물 것과 충분한 수분 보충 등을 당부했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200여 명이 넘게 숨졌습니다. 구조 작업을 벌이는 중에도 또 산사태가 일어나 이들마저 실종되면서 희생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웅진 기자입니다. 실성한 듯 산비탈을 뛰어내려가는 여인들. 무너진 흙에 파묻힌 가족들을 찾느라 넋이 나갔습니다. 현지 시간 22일 오후 에티오피아 남부 고파 지역에서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애초에 사망자는 55명으로 집계됐지만 실종자 수색이 진행되면서 22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희생자 가운데에는 어린이와 임산부도 상당수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አደጋው የደረሰው አደጋ በጣም ከፍተኛ አደጋና ከአቅም በላይ ስለሆነ ቀጥሎም ደግሞ ከአደጋው ጋር ተያይዞ የተፈናቀሉ በርካታ ቁጥሮች እዛ አካባቢ ላይ አደጋው በደረሰበት አካባቢ ላይ መኖር የማይችሉ አካላት ስላሉ እነኚህን መልሶ ማቋቋምና 구조된 사람은 겨우 5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비라고 해야 삽이 전부이고
대부분 맨손으로 땅을 파내는 수준입니다. 참변이 일어난 다음 날 또 산사태가 일어나 구조 작업을 하던 사람들마저 삼켜버렸습니다. እንደሚያሳዩት ወደ 57 የሚሆኑ የሞቱ ሰዎች መለየት የተቻለበት ሁኔታ ነው ያለው። በወቅቱ አደጋው በሚከሰትበት ወቅት ነፍስ አድን ስራ ላይ የተሰማሩ ሰዎች ቁጥር በርካታ ከመሆኑ ጋር ተያይዞ 실종자를 가늠할 수 없어 사망자가 얼마나 증가할지도 모르는 상황. 7월부터 9월 중순까지 이어지는 에티오피아의 우기에는 산사태가 흔해 이 같은 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북극의 극한 환경에 적응한 식물의 유전 정보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극지연구소 이유경 박사 연구팀과 충남대학교 김준 교수팀은 북극 다산과학기지 주변에서 채집한 식물의 유전체를 분석한 결과 극한 환경을 이겨내며 진화한 식물 13종의 유전 정보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총 13종 중 8종의 유전체 크기를 추정하고 세포의 수명을 결정짓는 텔로미어의 진화를 밝혀냈습니다. 특히 북극 원주민에게 비타민C를 공급하는 주요 식재료인 나도수염과 그린란드 고추냉이에 대해 최초로 유전체 지도를 확보하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연구진은 이번 유전체 분석을 통해 북극 식물을 식품, 의약품으로의 활용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으며 생물의 진화와 적응 방식 연구에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연구진이 달 토양에서 물의 흔적을 최초로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과학원은 2020년 중국 달 무인 탐사선 창어 5호가 싣고 온 달 토양 표본에서 물 분자가 함유된 광물을 발견했다는 논문을 지난 16일 국제과학저널 네이처 천문학에 발표했습니다. 논문은 물 분자가 달의 햇빛이 드는 지역에서 수화 소금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1960년대 아폴로호가 채취한 달 토양 샘플 분석에서 물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해 달에 물이 없다는 추정이 수십 년간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미 항공우주국이 적외선 탐지기를 통해 햇빛이 드는 달 남반구 표면에서 물 분자 분광 신호가 포착됐다고 발표했고 중국 연구진의 이번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중국은 지난 2007년 무인 우주 탐사선 창어 1호로 달 탐사를 시작해 세계 최초로 달 앞면과 뒷면에 모두 착륙하는 데 성공했고 지난달에는 인류 최초로 달 뒷면 토양 표본 채취에 성공했습니다. 미국의 3대 항공사인 델타 항공이 지난주 글로벌 IT 대란의 여파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항과 지연은 물론 짐을 잃어버린 승객들도 잇따르는 가운데 미국 교통부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지난주 전 세계 항공편 수만 편 운항 차질을 일으켰던 IT 대란은 대부분 복구됐습니다. 하지만 델타 항공은 문제가 여전합니다. 장애 5일째인 현지 시간 23일 항공편 460여 편이 취소됐고 지연된 항공편도 1000여 편에 이릅니다. Just have a plan of when we're going to get home. I don't know when that'll be. They talked about Wednesday night or Thursday morning. 고객센터는 통화가 몰려 연결에 몇 시간이 걸리고 조종사들조차 회사와 연락이 어렵다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델타 항공은 승무원 배정 시스템에도 장애가 발생해 복구가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완전 정상화까지는 며칠 더 걸릴 전망입니다. 짐을 잃어버린 승객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It's kind of crazy to, have someone look at you when you tell them, hey, if I don't get this medication, I could have a seizure, stroke, or pass out. And they just say, I don't know what to tell you. 부티지지 미국 교통부 장관은 델타 항공의 법규 준수와 승객 지원 실태를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We're not taking this step lightly, but clearly there is something unique to Delta that requires specific attention. 재작년 연말 항공 대란 사태를 일으켰던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교통부 조사 뒤 벌금 1억 4천만 달러를 부과받았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사실상 해리스 부통령으로 교체됐지만 아직까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인데요. 가뜩이나 전기차 수요 정체로 고전하던 한국 배터리 업계는 이른바 트럼프 리스크에도 대비해야 하는 어려운 처지가 됐습니다. 보도에 유투권 기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도 전기차 산업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And I will end the electric vehicle mandate on day one. 미국 안에서 만든 전기차나 배터리에 각종 혜택을 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는 아예 녹색 사기로 규정했습니다. They've spent trillions of dollars on things having to do with the Green New Scam. It's a scam. 이에 따라 IRA를 믿고 수십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한 배터리 업체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당장 국내 배터리 3사는 GM이나 스텔란티스 등 미국 완성차 업체 등과 손잡고 공격적으로 공장을 늘려왔습니다. 일본 파나소닉도 내년 완공을 목표로 펜자스에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전기차 수요 정체와 고금리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배터리 업체들이 투자를 확대한 건 IRA에 따른 막대한 혜택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국내 배터리 3사는 올해 1분기에만 2,700억 원이 넘는 세액공제를 받아 실적을 방어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IRA가 대규모로 수정되거나 폐지될 경우 기존 투자 전략은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른바 트럼프 리스크 때문에 아시아 배터리 업체들의 앞길이 험난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전략에 중대한 변화가 필요해졌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자동차 업계도 막대한 투자금을 쏟아부은 만큼 설령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해도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배터리 공장이 위치한 곳이 주로 대선 경합주이거나 공화당 우세 지역이란 점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YTN 유튜건입니다. 페이스북의 모 회사인 메타 플랫폼이 자사의 최신 인공지능 AI 모델 라마 3.1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라마는 메타의 대규모 언어 모델명으로 이번 버전은 메타가 지난 4월 라마 3을 선보인 이후 3개월여 만에 출시한 최신 모델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 GPT-4.5를 선보인 챗GPT의 개발사 오픈AI와 제미나이를 내놓은 구글 등과 AI 모델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메타 측은 라마 3.1이 이전 버전보다 더 많은 데이터로 학습해 성능이 크게 향상됐다며 더 크고 강력한 AI 모델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은 관광 명소와 문화 유적지에서 경기가 열린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우리 선수들이 메달을 딸 장소는 어딜까요? 양시창 기자가 미리 다녀와 봤습니다. 우리나라의 금메달 소식을 전해줄 장소,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곳은 앵발리드 군사박물관입니다. 화려한 금색 돔과 또 나폴레옹의 시신이 안치된 것으로 유명한 파리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 중에 한 곳인데요. 이번 올림픽에서는 우리나라 선수단에게도 더없이 중요한 장소가 됐습니다. 바로 대표적인 효자 종목, 양궁 경기장으로 탈바꿈했기 때문입니다. 오는 29일 10연패라는 대기록에 도전하는 여자 단체전을 시작으로 31일 남자 단체전, 또 다음 달 2일부터 혼성 경기와 남녀 개인전이 잇따라 열립니다. 저희가 낼 수 있는 경기력을 발휘한다면은 최대의 라이벌은 저희 스스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눈에 다 담을 수 없는 이 거대한 건축물. 우리나라의 승전보를 안겨줄 또 다른 장소, 이곳은 그랑팔레입니다. 이 프랑스인들의 문화, 예술의 성지와도 같은 이곳이 이번 파리올림픽을 앞두고는 펜싱과 태권도 경기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개막 다음 날부터 개인전 경기가 시작되는데 남자 사브르 대표팀은 대망의 단체전 3연패에 도전하고 여자 에페도 지난 도쿄올림픽 단체전 결승전 패배 서력을 벼르고 있습니다. 펜싱이 끝나고 나면 태권도가 장소를 넘겨받아 58kg급 박태준을 포함한 4명의 선수들이 금빛 발차기에 도전합니다. 운동을 하면서 좀 이렇게 단합이라던가 좀 팀워크라던가 그런 것도 좀 많이 신경을 쓰면서 훈련을 했고요. 파리의 상징 에펠탑이 내려다보고 있는 이곳 샹드마르스 공원 경기장도 금메달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유도 여자 57kg급 허미미와 남자 100kg 이상급의 김민종이 금메달에 도전하고 원조 효자 종목 레슬링 대표팀도 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저는 어부찌개를 뽑아서 어부찌개 많이 하는데 이제 상대도 다 알고 그래서 좀
반대쪽이라 뭐 앉아서 오지라 그런 걸 연습을 하고 있어요. 이 밖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은 파리 북부의 샤펠레 아레나에서 전웅태와 성승민 등 근대 5종 대표팀은 베르사유 궁전에서 승마 대결을 펼치고 브레이킹의 김홍렬은 프랑스 혁명의 상징인 콩코드 광장에서 우리 대표팀의 마지막 메달을 누립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에 출전하는 한국 선수는 21개 종목 143명입니다. 이제 개막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선수 한 명 한 명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파리에서 YTN 양시창입니다. 네, 지구가 가장 뜨거웠다는 올해에도 세계가 주목하는 미국 대선에서는 친환경 정책의 찬반이 거셉니다. 바이든 대통령보다 더 강한 친환경 정책 추진 의지를 보이는 해리슨 부통령과 IRA 등을 대놓고 녹색 사기로 규정하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두고 관련 국내 기업들도 긴장하고 있는데요. 미국 대선의 승기를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내년 지구의 온도가 더 뜨거워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